대한민국이 미국을 제쳤습니다. 미국은 군사력 분야뿐만 아니라 방산시장에서도 독보적인 세계 1위 국가인데요. 무기체계 전반에 걸쳐 워낙 방산시장 점유율이 높다 보니 후발주자는 획기적인 성능 향상이나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이상 미국을 넘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걸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바로 전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것도 모자라 미국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은 자체 개발 중이던 자주포 개발을 포기하고 K9 솔루션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K9 자주포가 미국을 함락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 중 하나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는 2022년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전 세계 무기거래 수치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은 각각 40%, 21%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심지어 중동 지역까지 무기 수입 비중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반면 같은 기간 유럽 대륙의 무기 수입 비중은 오히려 47%나 폭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SIPRI의 보고서는 공급은 줄어들었지만 무기체계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했고 결국 전 세계가 또다시 군사력 비축에 들어갔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으로 더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세는 2017년 대비 무려 74%나 치솟았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의 방산시장 점유율은 통계가 발표된 이래 최초로 10위권 내에 진입 9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도 그럴 게 10위권 이내에 존재하는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모두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참전국들입니다. 이미 무자비한 식민지 정책으로 제국주의에 일조했던 나라들인데요. 심지어 이스라엘조차 1920년대 10위권에 진입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추월당했습니다. 1950에서 1953년 세계대전처럼 다국적 연합국 간의 교전이었던 6.25 전쟁을 겪고 나라까지 절반으로 나뉘었음에도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한 것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전세계 방산시장 점유율을 지상무기 체계 분야로만 한정짓는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전차와 야포 수출 분야에서만큼은 10대 주요 무기 수출국 중 대한민국이 부정할 수 없는 세계 1위입니다. 실제로 2022년 이후 인도가 예정된 대한민국의 무기체계 중 전차와 야포의 비중은 각각 990대와 1232문으로 도합이 1000대를 훌쩍 넘어가는데요. 이는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미국은 지상이 아닌 공중을 선택했고 집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전장은 전 세계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천조국이라는 별명처럼 미국이 암만 국방비를 때려박는다 하더라도 한정된 재화와 시간 그리고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기술 경쟁에서 모든 분야에 두각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공중전력에 대한 미국의 선택과 집중이 비교적 잘 먹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상황은 대반전을 맞이했습니다.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등 미국이 경험한 여러 연대전은 전장이 제한적이었고 자주포보다는 압도적인 공중전력의 화력 지원이 효과적이었지만 결국 나라 대 나라 간의 전면전에서는 여전히 포격전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군사기술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이 이루어지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방공망은 날이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미국조차 중국, 러시아와의 육상전력 격차를 좁히기 위해 오랫동안 방치해왔던 차세대 자주포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거와는 다른 이유로 미국의 자주포 개발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어이없게도 강력한 동맹국인 대한민국 때문이었는데요. 하도 좋다 하길래 미국도 K9을 한번 테스트해봤는데 이게 예상보다 지나칠 정도로 월등했던 것입니다. 지난 2022년 미국은 애리조나에 위치한 사격시험장에서 대한민국의 K9A1 자주포와 K10 탄약 보급 장갑차를 이용하여 미국의 최첨단 155mm 포탄 호환성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쉽게 말해 대한민국 자주포로 미국 포탄을 쏠 수 있는지 시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의 결과에 세계 각국에서 참여한 60여 명의 군사 관계자와 K9A1을 운용한 미국군 포병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테스트에 사용된 미 육군의 신형 대구경 포탄인 M7959 폭탄과 일명 랩탄이라 부르는 XM1113 로켓 추진고 폭탄 모두 K9A1, K10과 완벽한 호환성을 자랑했는데요. 심지어 XM1113 랩탄은 미국의 주력 자주포들이 사격했을 때보다 K9A1이 사격했을 때 훨씬 증가한 사거리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미 육군의 주력 자주포인 M109A6 팔라딘 자주포에서 XM1113 랩탄을 발사했을 당시 최대 사거리는 40km 수준에 불과했는데요. 반면 K9A1이 발사한 XM1113 랩탄의 사거리는 무려 53km에 육박했습니다. 같은 포탄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K9A1이 구조적으로 M109A6 이상이라는 게 증명된 것입니다. 이 정도 사거리의 자주포는 지금까지 독일 펜저하우비츠 2000이 유일했는데요. 하지만 펜저하우비츠 2000은 후속 지원과 부품 수급이 엉망이라 우크라이나에서는 멀쩡한 한 대를 해체하고 그 부품으로 수리를 해야 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빛 좋은 개살구나 다름없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9A1은 테스트의 주요 포인트였던 사격 후 진지 이탈, 슈덴스쿠트, 얼마나 빨리 작전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모빌리티 머뉴벌스, 끝으로 얼마나 빨리 그리고 멀리 사격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버스트레이트 오브 파이어 모드에서 만점에 가까운 우수 등급을 받았는데요. 즉, 이번 테스트로 대한민국의 K9 솔루션은 미군 전체의 화력 체계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에게 증명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인데요. 1000조 원이라는 예산이 아무리 많아 보여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미군의 규모를 생각하면 먹고 죽을 것도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부족한 금액입니다. 게다가 전략 구조상 공군력을 포기할 수 없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럴 거면 자체 개발보다 K9을 수입하는 방향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미국은 이미 한번 XM2001 크루세이더라는 이름의 차세대 자주포 개발을 포기한 전적이 있습니다. 개발 기간 소련이 해체되면서 지상화력의 필요성이 줄어들었고 미국이 대대적인 군비 감축을 결정하면서 아예 포기해버린 건데요. 하지만 중국이 소련보다 더 큰 위협으로 성장해버렸고 그 결과 미국은 다영역 작전 수행이 가능한 사거리 연장화포 개발 계획 일명 에르카 프로젝트를 부활시키며 M1299라는 차세대 자주포 개발에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M1299 개발은 미국이 바람처럼 순항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기술 실증형으로 공개된 스펙만 보면 M1299의 사거리는 무려 70km에 육박했는데요. 포신 길이만 9m에 달하는 58구 경장 장포신을 탑재하면서 구조적인 혁신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M1299는 포탄과 장약까지 모두 자동으로 장전하는 자동탄 약처리 체계 AHS를 적용한 덕분에 시험 테스트에서 최대 분당 10발의 발사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기존 M109A6 팔라딘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상승한 수치였습니다. 눈이 뒤집힐 만한 성능이긴 한데요. 그러나 M1299의 화려한 기록은 어디까지나 보여주기식에 불과했습니다. 먼저 70km의 압도적인 사거리는 M982 엑스칼리버라는 특수포탄을 이용한 한정적인 결과였습니다. M982 엑스칼리버는 미국 레이시온사가 개발한 155mm 지능형 포탄으로 GPS와 글라이더가 장착되어 있어 보통의 곡사포와는 달리 활강 비행을 통해 목표물을 타격하는데요. 일종의 유도포탄인 만큼 기존 M109A6 팔라딘으로 발사했을 때도 45km의 사거리를 기록하는 등 사거리와 명중률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포탄입니다. 그리고 뛰어난 성능만큼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싼데요. M982 엑스칼리버는 한 발당 가격이 68,000달러, 하나 약 9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이럴 거면 굳이 자주포를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단적으로 K239 천무의 239mm 유도 로켓의 가격은 한 발당 약 5천만 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평균 사거리도 80km에 달하는데요. 더군다나 자주포의 역할은 지역 제압이지 특정 목표물 파괴가 아닙니다. 지역 제압을 위해 9천만 원짜리 포탄을 때려붓는 건 아무리 따져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K9A1이 자주포로서 가장 이상적인 성능을 보여줬으니 미국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K9A1으로도 기존의 포탄을 모두 운용할 수 있고 필요시 M982 엑스칼리버 또한 발사할 수 있으니 굳이 개발을 이어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영국 차기 자주포 사업에 참여하면서 K9A2를 공개하며 K9A1을 스스로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애초에 에밀리 99의 자동 탄약 처리 체계는 K9A2를 상당 부분 벤치마킹한 구조인데요. 에밀리 99의 구조를 보면 일반적인 자주포와는 달리 뒷부분이 툭 튀어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9월 영국 DVD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한 K9A2와 동일한 형상입니다. 탄약 자동장전 시스템을 탑재하면서 탄약을 차체해 장약을 포탑에 보관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K9A2는 이미 분당 9발에서 10발 최대 발사 속도를 기록했고 에밀리 99와 달리 양산 단계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K9은 확장성 측면에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차기 개량형 K9A3입니다. K9A3는 2030년대 초반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를 종합해보면 K9A3의 최대 발사 속도는 K9A2는 물론 에밀리 99와 비교했을 때도 최소 30% 이상 증가한 분당 12발에 달합니다. 심지어 에밀리 99와 마찬가지로 58구경장 포신이 탑재되어 최소 100k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춤하는 사이 대한민국은 이미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3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58구경장에 사용할 복합제 포신 개발 사업을 진행한 덕분인데요. K9 자주포와 K2 전차 포신을 개발한 현대위아에서도 벌써 155mm 58구경장 포신 개발을 위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특히 K9A3의 가장 큰 차별점은 완전 무인화, 즉 원격 조종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K9A2에서 극한의 자동화 기술로 기존 5명이던 운용 병력을 3명으로 줄인 만큼 아예 로봇화된 자주국 사포를 구현하겠다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자주포 대국으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디 앞으로도 대한민국 자존심 K9 자주포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